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정부가 항공정비 MRO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인천시는 인천광 산업이 날개를 달았다며 인천의 경제 성장을 주도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시민단체도 정부 계획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정부는 최근 항공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천억 원 수준인 국내 MRO 처리 규모를 2025년에 5조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일자리도 7천 명에서 2만 3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갈등을 빚던 MRO 산업에 대해 인천은 해외복합 MRO 유치 분야로, 경남 사천은 기체 중정비 군수 분야로 특화 육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항공산업에 날개를 달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5월 IAI사와 항공기 개조 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화물항공사의 중정비 아시아 허브와 대한항공의 통합 항공기 엔진 정비 클러스터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들이 본격 시행되는 2025년에는 인천이 아시아 제1의 항공정비 산업의 허브가 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산업과 항공산업이 융복합하는 도심 항공교통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2024년까지 도심 항공교통 실증 지원 체계를 구축해 활용 여건을 조성한 뒤 2025년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영종 3단계 유보지를 공항 연계형 UAM 특화도시로,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를 도시명 UAM 특화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사회도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정책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활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부 발표를 보면 2022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내년도 예산 반영을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회의원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이 항공정비 산업의 최적지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비상경제중대본회의에서 인천공항을 해외복합 MRO 업체 유치를 특화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그에 걸맞게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인천 MRO 산업은 세계 최고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최적화하고 대한민국의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사천에선 지난 5월부터 인천공항공사의 MRO 유치를 두고 위법성 논란과 중복 투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죠. 정부의 이번 발표를 두고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공사의 MRO 유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미 재작년에 공항별 역할 분담에 담겼던 내용이고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경남 사천의 반발은 지난 5월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이스라엘 IAI사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 사업에 진출한 건 인천공항 공사법 위반이자 중복 투자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인천경실련은 국민신문고에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요구했고 답변이 왔습니다. 먼저 현행법 위반 논란에 대해선 인천공항공사가 해당 법인에게 부지를 임대한 것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소지가 없다고 명시한 겁니다. 인천과 경남 사천의 중복 투자란 지적에 대해선 2019년 12월에 공항별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천공항과 김포공항, 인천공항의 역할을 명시했던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경남 사천 정치권에서는 인천공항 유치 사업의 위법성 그리고 중복 투자를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번에 국토부 답변을 통해서 위법하지 않고 중복성도 없다라는 게 명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인천공항의 해외복합 MRO 유치는 한층 속도가 앞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화물항공사 미국 아틀라스 항공의 전용 정비시설을 유치했습니다. 샤프닉스K와 합작 법인을 만들어 아시아권 정비 물량을 인천공항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화물 전용 항공사인 아틀라스 항공사의 보잉 747 화물기 중정비 거점 유치는 인천이 항공정비 산업을 넘어 항공기 제조에 본가는 항공산업의 허브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인천경실련은
정부는 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지역별 특화 분야 육성 등 상생에 힘쓰고 정치권은 선거용 이슈화를 즉각 중단하고 상생 발전 방안 찾기에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이번 공고문에 따라 시는 중동구 권역에 150톤 규모의 소각장 2개를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장소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NIB 원태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 소각장 건설을 위한 법적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인천시는 17일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을 결정 공고했습니다. 폐기물 시설 촉진법에 따라 시설의 종류와 규모, 폐기물 발생량, 입지 선정 방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시는 중동구 권역에 150톤 규모의 소각장 2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한 기는 중구와 동구, 옹진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상시 운영됩니다. 다른 한 기는 소각장 보수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에만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2개 소각장이 한 곳에 들어선다는 계획입니다. 장소는 한 군데고요. 300톤 규모의 시설 규모가 필요하고요. 그 300톤을 150톤 2개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될 장소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주민 대표 등이 위원회에 포함되며 전문 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 또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선정됩니다. 인천시는 조속한 시일 내 위원회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은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엔 소각장 입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 하지만 물리적 소요 시간을 감안했을 때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자원순환 정책의 핵심인 소각장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육교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 평가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조달청을 통해 가격 평가를 진행한 뒤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인데요. 본공사 구간인 1, 2공구는 오는 11월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영종하늘도시 제3연육교 시점부입니다. 미단시티와 영종하늘도시로 진출을 할 수 있는 입체 교차로가 설치됩니다. 아파트 앞에는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방음 터널을 설치하고 해안에는 포토존 등이 설치된 공원을 조성합니다. 해상 교량엔 2주탑에 작은 사장교가 설치됩니다. 180m 높이의 전망대를 갖춘 2공구 주탑과 조화를 이루는 사장교를 하나 더 세우는 겁니다. 제3연육교 1공구 기술제안 평가에선 이런 내용을 제안한 한화건설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공구에 이어 1공구까지 제3연육교 기술제안 평가가 마무리됐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조달청의 가격 평가를 진행한 뒤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석 달간 보완 설계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에 1, 2공구 착공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전체 3개 공구 가운데 무량장과 해상 준설 등 우선 시공분인 3공구는 지난해 말 착공한 상태입니다. 당초 54개월이던 공사기간은 47개월로 줄였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5년 10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제3연육교는 총연장 4.67km의 왕복 6차로로 건설되며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영종도를 연결하는 3개 교량 중에 유일하게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설치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올해는 폭염도 심했지만 오존 농도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인천에선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1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인근 서울, 경기와 비교해도 증가폭이 월등히 높아서 인천시가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 배출가스에 함유된 질소, 산화물 등이 강한 자외선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생성됩니다. 햇빛이 강한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오전보단 오후에 특히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더 높게 나타납니다. 적당한 오존은 인간에게 이롭지만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아지면 호흡기에 심각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천의 오존 농도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존 농도가 시간당 0.12ppm을 넘으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됩니다.
최근 3년간 인천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8년엔 15번, 작년까지도 20번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오존주의보가 53번이나 발령됐습니다. 1년 사이 2배 이상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권역별로 보면 영종, 영흥 지역과 동남부 지역에 각각 19회로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가장 많았고 강화 지역이 2회로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8일 영종 지역에선 시간당 오존 농도가 0.188ppm까지 치솟아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6월 9일 서창동에서도 0.172ppm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경기도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현상에 대해 기온과 바람의 방향 등 다양한 기후 자료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존 농도가 높을 땐 실외 활동은 피하고 실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존은 미세먼지와 달리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아 무조건 노출을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한 해 살림살이는 17조 원 규모에 달하죠. 이 돈을 관리하는 금고가 내년에 새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시금고 선정 심사에 탈석탄 배점이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8개 기초단체와 함께 탈석탄 금고 선언식을 열었습니다. 시금고를 선정할 때 금융기관의 탈석탄은 물론 재생에너지 투자를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2023년 새로 선정되는 시금고부터 적용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한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평가 항목 기준의 탄소 중립 기여도를 신설했습니다. 탈석탄 선언 및 이행 실적과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각각 1점씩 배정했습니다. 지난 2일 금고 지정 경쟁 공고를 낸 시교육청도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 선언 등에 1점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인천시의회와 환경단체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탄소 중립 근고 지표 그 항목 위치를 5번에서 6번 기타 사항으로 해서 이 변별력을 더 높이 두려고 하려고 이번에 지방 재정 운영 조례에도 그 부분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향후 일정으로는 지금 입법 예고가 8월 말까지 돼 있고요. 시의회 제출하고 공포 시행해서 금년 12월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먼저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탈석탄을 선언한 상태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00개의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고지정 대상 금액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11개가 탈석탄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높은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변별력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탄소 중립 항목에 각각 2점과 1점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항목별로 최소 4%에서 최대 10%의 비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인천시의 경우 최소인 4%의 배점을 적용하면 1등은 2점, 꼴등은 1.68점을 받아 실제 차이는 0.32점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탈석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1점, 2점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인천에서는 변별력이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 0.8점 차이로 이 선정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조선희 인천시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이 탄소 중립에 4점을 배정한 반면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2점과 1점을 배정했다며 인천시가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만큼 탄소 중립에도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 최경주 담당관은 현재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으로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시민사회 의견 등을 수렴해 탄소 중립 금고를 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가 광복절을 맞아 인천의 독립운동 장소를 가상공간인 베타버스로 구현했습니다. 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인천 크래프트 1945 맵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게임을 즐기면서 독립운동 역사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가상현실에서 만난 백범 김구 선생. 김구 선생이 건넨 삼릉창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인천 최초의 공립학교인 창영초등학교 모습도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재현됩니다. 이곳에선 김명진 독립지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1919년 당시 인천공립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김명진이라는 사람도 공급생들과 함께 조직적인 만세운동과 동맹유학을 계획하고 주도했습니다. 인천시가 8.15 광복절을 맞아 선보인 인천크래프트 1945 맵입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1945년 인천의 모습을 구현했습니다. 창영초등학교와 답동성당, 황허장터 등 인천의 중요한 독립운동 장소를 가상공간에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백범 김구선생과 심혁성 지사 등 인천 독립운동가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고 독립운동 역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 참여자는 게임의 재미와 교육적 효과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독립운동의 숭고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크래프트 1945 맵은 다음 달 14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SNS 인증 등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경품 행사도 진행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인천도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인천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15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19일 0시 기준 인천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3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인천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인천에선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체육시설, 음식점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추홀구 교회에선 지난 1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10명이 감염됐고 연수구 체육시설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누적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남동구 지인 모임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18명, 남동구 직장과 관련해선 11명이 감염됐습니다. 부평구 노래방에선 4명이 추가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42명, 서구 노래방에선 1명이 추가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내 감염병 전담 병상은 모두 475병상으로 이 가운데 333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어 가동률은 70.1%입니다. 특히 준중환자 치료병상은 23개 병상을 모두 사용 중입니다.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13일 병상 확충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중증환자 병상과 준중환자 병상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은 직격탄을 맞고 있죠. 정부가 이들을 위한 희망 회복 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합 금지로 매출 타격이 큰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희망복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17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첫날과 둘째 날인 17일과 18일에는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17일에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8일엔 짝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19일 이후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입니다. 희망복지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매출액과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집합금지의 경우 최대 2천만 원, 영업제한의 경우 최대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에서 가능하며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17일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만약 1차 신속 지급 대상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급한 불을 끄는 것일 뿐 경제 회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역화폐인 인천이음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북인천 방송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출시된 인천시 지역화폐 이음카드. 초기에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지난 2019년 캐시백 혜택 도입을 계기로 점차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특히 인천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캐시백 비율을 10%로 확대하자 출시 첫 해 12,000여 명이던 가입자는 현재 15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천 시민의 절반 이상이 이음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결제액은 약 3조 원을 기록했고 인천시는 올해 이음카드 목표 결제액을 4조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음카드 특성상 이런 이음카드 사용량 증대는 코로나19 시기에 지역 골목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카드 중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음카드 혜택을 보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카드를 좀 그나마 마음 편하게 쓰고 있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원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역외 이동이 줄면서 역외 소비도 감소했는데 이 중 지난해 3월에만 58억 7천만 원이 이음카드 사용을 통해 역내 소비로 대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통해 인천연구원은 이음카드가 지난해 인천시 경제성장률에 0.35%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모두 다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인천 지역 경제의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선순환을 위해서는 인천 이음카드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수단이 합리적이고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시 역시 이음카드를 단순 화폐가 아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인 인천 이모를 비롯해 인천 지역 제품을 구매하면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천 직구 서비스가 현재 운영 중입니다. 특히 지난달 이음카드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배달 이음 서비스를 출시한 결과 한 달 동안 배달 주문 약 10만 건이 접수됐습니다. 결제와 중개 수수료가 민간 대비 10% 이상 저렴해 가맹점에 도움이 되는 데다 소비자는 결제 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이음카드 사용처와 부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체 단위의 특화 카드를 좀 발행을 해가지고 맞춤형 기능을 제공하고 주변의 상권을 혜택 플러스 가맹점으로 연계해서 지역 공동체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향해 노력할 것이고요. 인천 이몰 그리고 인천 직구, 배달이음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기를 발판 삼아 성장한 인천 이음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모임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예약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서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백신 예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체가 명단만 제출하면 보건소와 연계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에선 외국인과 관련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수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이어 남동구 외국인 지인 모임과 관련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감염이 늘자 정부는 진단검사는 물론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백신을 맞으려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사전 예약이나 콜센터로 전화 예약을 해야 합니다. 또 불법 체류자나 난민 같은 미등록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임시 관리번호를 발급받은 후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의사소통이 서툴고 절차가 생소한 외국인들에게는 백신 예약이 쉽지 않습니다.
서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단체 예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별도로 사전 예약을 하지 않고 기업체로부터 단체 예약을 받기로 한 겁니다. 기업체가 외국인 근로자 명단만 제출하면 구청이 보건소에 명단을 전달해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단체 예약 시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저희 관내 기업인께서 외국인처럼 건강보험 미가입자나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도 이제 빨리 백신 접종을 해서 더 이상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기업의 편의를 돕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구 지역 내 제조기업은 3,660여 곳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외국인 근로자는 4,000명이 넘습니다. 서구는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단체 예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체 예약 접수가 끝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9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가 외국인을 고용한 수산업 관련 사업장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어선이나 양식장 등이 대상이며 고용주와 종사자 모두 이달 3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달 18일 이전에 출항한 어선은 입항 후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최근 14일 이내에 육지를 방문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는 도서지역 거주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와 종사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인천 지역 경제가 조금이나마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률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는데요. 인구도 계속 빠져나갔다. 올 2분기에는 순유입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지역의 고용률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2분기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인천 지역 고용률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고용률은 지난 2019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줄곧 감소해오다 올 2분기에는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 0.9%포인트, 올해 1분기에는 0.8%포인트 증가했다 2분기에는 0.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지역 인구는 순유입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는 4,500여 명, 2분기와 3분기에는 5,000명이 넘는 인구가 순유출됐지만 올 2분기에는 226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지역 소비자 물가는 2.4% 올랐습니다. 전기와 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등이 내려 전국 평균인 2.5%보다는 낮게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인천 지역 수출은 27% 상승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는 인천 스타트업 파크가 출범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77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요.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건 물론 해외 진출의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던 전기차에 배터리 부족 경고가 뜹니다. 충전하기 위해 주차를 하고 충전 장비를 차에 연결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호출하자 로봇 충전기가 차량이 있는 곳을 찾아 움직입니다. 스스로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고 충전을 시작합니다. 충전 스테이션에 있는 카트 모양의 충전기. 운전자가 자신의 전기차까지 끌고 와서 충전을 합니다. 인천 스타트업파크에 입주한 전기차 충전기업이 만든 제품들입니다. 기존 충전시설이 별도의 주차 공간을 차지했던 문제를 해소하고 충전기가 전기를 많이 쓰는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여러 가지 코칭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한테 가치가 있었던 거는 바로 이곳 인천 스타트업 파크 주차장에 저희가 개발한 전력 공유형 스마트 충전 인프라를 국내 최초로 여기다가 레퍼런스 사이트를 구축을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혈관 시술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또 다른 스타트업.
OECD 사망률 1위 질환인 심혈관 질환 가운데 급성 심근경색 주요 원인인 고위험 동맥경화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1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5건의 특허 출원과 등록을 마쳤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입주한 유타대의 도움을 받아 세계시장 공략에도 나섭니다. 올해 인천 스타트업 파크 스케일업 챌린지 사업 지원은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연계된 유타대학교 CMI와 협해서 저희 대표 심혈관 영상 촬영 장비인 베네티스 라이프타임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미국 FDA 규제 승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꿈꾸며 지난 2월 문을 연 인천 스타트업 파크. 77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개소 반년 만에 제품의 미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4년까지 450개의 혁신 기업을 육성하고 400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민간과 전용 펀드를 각각 500억 원씩 조성해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폭염이 한풀 꺾였지만 한낮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늘막부터 냉수를 채워넣은 냉장고까지 지자체의 이색 아이디어들을 박일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늘막입니다. 본래 관광지에 사용하던 것을 지난 2015년 서울 서초구가 처음 건널목 등에 설치한 뒤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최근에 이 그늘막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을 접목해 기온에 따라 자동으로 펴지고 바람을 감지해 강풍이 오면 자동으로 접힙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설비 못지않게 인기 있는 것은 덩쿨 식물을 이용한 전통적인 그늘막입니다. 그린 커튼이라고 해서 대형 공공시설의 외벽을 이용해 보행로 등의 그늘을 만들기도 합니다. 밖에 있다가 여기 들어오면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기 앉아 있으면 오래 앉아 있어 장시간 앉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천시는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배차 간격이 길고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시립도서관 정류장을 외부와 차단된 밀폐형으로 만들고 냉방기는 물론 공기청정기까지 넣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햇빛이 되게 뜨거워가지고 기다리고 있기가 되게 곤란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피하게 됐는데 에어컨 있고 여름에도 그늘 지고 이러니까 너무 편하고 시원해요. 그래서 이용하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하남시는 공원에 얼음물을 넣은 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가까이에 상점이 없는 지역을 골라 3개 정도 설치했는데 하루에 2,000병 정도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목마를 때 이렇게 물 안 먹으면 집에 가면 하루 종일 피곤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물 먹어주니까 갈증도 안 나고 이게 물 못 먹고 그냥 참고 가면 하루 종일 먹어도 갈증이 풀리질 않아요. 계속 몸이 열나고. 성남시는 행정복지센터에 양산을 비치하고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가져갔다가 일주일 안에 반납하면 됩니다. 폭염 속에서 지자체가 내놓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혈세 낭비가 아닌 참신한 공공 서비스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사용하죠. 문제는 잘 썩지 않고 환경에 큰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플렉스 제로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NIB 장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빨대, 페트병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 한국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9년 기준으로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플라스틱 배출량이 증가해 지난해 기준 청주 지역에선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약 16%가량 증가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배출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시민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라벨 없는 생수통을 구매하고 텀블러 사용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플렉스 제로 캠페인 시즌2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이 캠페인은 버려지는 티끌 플라스틱을 시민들이 모아서 가져오면 업사이클링 굿즈로 제작해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티끌 플라스틱은 병뚜껑과 소스통 등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을 의미합니다.
그 손바닥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은 선별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손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 다 버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다시 모아가지고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재활용하고자. 이번에 진행하는 플렉스 제로 캠페인은 지역 영화관과 은행 등 5개 기업과 협업해 18개의 수거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티끌 플라스틱 수거를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수거 거점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수거함에 티끌 플라스틱을 넣는 사진을 SNS에 인증하고 굿즈 수령 신청서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플래닛 스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래닛 스틱은 플라스틱 병의 라벨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이 또한 티끌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한 제품입니다. 이 밖에도 인천시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려스 학교대항전 캠페인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노상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노상주차장도 폐지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선 어린이 보호구역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줄이고 노상주차장을 유지한다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북인천 방송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따라 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초등학교 옆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도로 한쪽에는 노상주차장에 다른 한쪽에는 불법 주정 차량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보니 이곳을 지나는 어린이들은 차량들을 피해 도로 한가운데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없어야 아이들이 이게 차가 있으니까 길이 이렇게 환산하지 않잖아. 학교 주위에는 차들이 빨리빨리. 이 차들이 없고 그러면 더 저기는 하죠. 지난 1월 개정된 주차장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됐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달라진 건 없습니다. 계양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노상주차장은 모두 28개소 467면, 계양구는 지난 6월 일부 노상주차장을 7월 중 폐지하겠다고 행정예고했지만 당초 안내와 다르게 8월이 된 지금도 노상주차장을 운영 중입니다. 이유는 주차장 부족.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노상주차장을 없앨 경우 인근 주민들은 당장 주차할 곳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없어지면 주차할 공간이 아예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 차들 다 어떻게 했냐고요. 이 때문에 노상주차장 폐지 계획을 밝힌 일부 지자체들은 민간시설과 유휴 주차 공간을 공유하거나 주차장을 신설하는 등 주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계양구는 법 개정 이후 반년이 넘도록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계양구 교통행정과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축소해 노상주차장 대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주차장법을 개정했는데 정작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계양구의 이런 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지자체의 고민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영유아의 안전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우선시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적인 부분들은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역사회 지적에 계양구는 조사를 통해 통행량이 적은 구간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매년 400~5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일부 어린이들은 이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지난 3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살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주차장법이 개정됐지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계양구는 되려 어린이 보호구역 축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동구는 자동차 보험 의무 가입과 정기검사 불이행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만료기간 전후 31일 사이에 지정 정비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또 차량 소유주는 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가입 지연 시 최고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지연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화군이 농업용수 공급 관로를 추가 구축합니다. 현재 강화군에 공급 가능한 농업용수는 1일 3만 6천 톤이지만 강화군은 연말까지 송수관로 5.2km와 저류지 1개소 등을 추가 구축해 1일 공급 용수를 5만 6천 톤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강화군 전용 한강물 송수관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논농사뿐 아니라 밭농사에도 농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기침 예절 등 개인방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